안녕하세요. 자, 파이코인 전문 채널 하이파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코인은 왜 시대적 흐름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뭐 여러 유튜버들이 다룹니다. 파이코인에 대해서 좋은 면을 말씀드리고 또 채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들을 다 주장하시는데 제 방송은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채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코인을 왜 채굴하시나요? 저는 많은 고객님들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전화를 많이 합니다. 파이코인에 대해서 또 기타 여러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 왜 채굴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인은 파이코인은 채굴해야 되겠고 그런 감각이 있어서 시대적 흐름을 알고 있는데 표현하지 못해서 그 레퍼럴 분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설득을 못 시켜서 파이코인이 레퍼럴 모집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왜 파이코인을 해야 되고 왜 시대적 지금 현재 흐름인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파이코인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에 상장될 것 같으세요. 뭐 니콜라스가 이야기했죠. 이제 올해 말에 메인넷이 오픈 메인넷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게 다들 주의하니까.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파이코인을 지금 채굴 하고 있습니다라는 분들도 많고요. 또 세 번째로는 또 혹시나 비트코인 놓치고 이더리움 놓치고 이제 파이코인이 그 세 번째 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상장이 된다니까 상장빔, 상장되고 나면 상장빔이 있죠. 대부분 코인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수순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냥 이런 차트가 이런 형국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런 생각으로 대부분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이 시간에 이런 얘기들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첫 번째부터 네 가지 이유들은 전부 다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1차원적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파이코인은 이것 말고 숨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을 해야 되는 시대적 이유. 자, 파이코인을 왜 해야 되는가? 시대적 이유죠. 자, 여러분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총 5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P2P. 파이코인은 P2P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죠. P2P는 사람 대 사람 간으로 거래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파이 생태계 매장들이 있죠.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P2P 거래와 그리고 거래소 상장,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이 거래소 상장이죠. 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P2P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파이스토어라고 지금 현재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매장이 지금 현재 이 시간으로 308군데, 약 한 400군데 가까이 되죠. 그리고 평균 시세는 38,000원 정도 지금 받고 있고요. 결제 비율은 약 반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 매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물건을 파는 데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매장을 방문해서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약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상품을 구매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4만 원 정도 현금이나 카드로 내고요.
현금이나 카드로 내고 나머지 결제 비율이 지금 거의 50%니까 나머지 4만 원은 파이로 지불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지금 매장 수는 매달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P2P 형태로 파이코인을 받아주는 매장들이, 이런 생태계 매장들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역별 매장을 한번 보면요, 이게 대한민국 지도죠. 지도를 보면 너무 많아서 빽빽해요. 조금 더 확대를 해야 이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매장들이 앞서 언급 드린 대로 약 한 388군데, 약 한 400군데 정도 되고요. 평균 결제 비율이 약 한 38,000원, 50% 비율로 지금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장들입니다. 이 매장들이 P2P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자, 두 번째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내용, 자, 탈중앙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탈중앙화가 있으면 또 중앙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나라나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을 탈중앙화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자유롭다는 거죠. 탈중앙화니까 중앙화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깊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매죠. 세금이 안 걷어지면 우리나라 재정이 무너지고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태계와 세금, 이 세 번째가 생태계와 세금입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금이 다른 거 아닙니다. 세금 구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금은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 주로 하고 있는 게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이제 아실 거예요. 1년 동안에 소득이 있으면은 공제할 것을 공제하고 이 세율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1년마다 부과를 하죠. 자, 증여세는 말 그대로 상속이죠. 상속. 자,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분들도 계실 건데, 상속 개념으로 보시면은 이런 증여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1억 원 이하부터 슈퍼리치들은 뭐 30억 초과 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 현금을 낼 게 없어서 주식을 처분해서, 자, 국가에 납부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뉴스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세금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이게 지금 현실이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왜 세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자, 제가 앞서 보여드렸죠. 이 수많은 생태계 매장에 있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들은 뭐 각각의 상품이나 그런 서비스나 뭐 식당도 있고 그렇죠. 뭐 원재료 값이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은 상품이 있다고 치면요, 이것을 고객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품에 대한 원자재 값이나 그런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요, 일정 비율을 빼고 이 구간만큼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지금 현재 세무 체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사장님들이, 이 많은 분들이 왜 파이코인을 결제를 받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분들은, 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치가 없는, 거래소에 상장도 안 된 이런 코인들을 받으면서 이것들을 지금 영위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이 사장님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파일을 매집하는 거죠. 파일을
이런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로 통해서 파일을 모으기 위해서 파일을 하죠. 이런 파일 결제 매장을 하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 이분들은 또 첫 번째가 제가 파일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광고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죠. 광고 효과도. 자, 파이 결제 매장이다라고 광고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전국에서 모여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지금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가 지금 채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이 결제 매장을 통해서 이런 신규로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라는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분들은 세금도 생각을 하면서 파이 결제 매장을 들어오신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품을 사고 고객에게 상품을 팔고 이 구간만큼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세금을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결제 매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뭐 요즘에 신용카드가 보편화됐으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신용카드나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바로 등재가 돼버리죠. 바로 신고가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금 부과만큼. 그런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드린 대로 탈중앙화입니다. 여러분, 탈중앙화의 정의가 제가 말씀드렸죠. 탈중앙화는요, 어느 국가나 어느 단체나 어느 뭐 기관이나 그런 거에 기속되지 않는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파이코인을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우리나라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지 또 파이코인이 몇 개 있는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생태계 매장 사장님들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이코인을 반을 받고 또 현금을 반을 받고 그렇게 상품을 팔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장님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그런 거예요. 약 한 35% 구간을 24%대로 낮추고요.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파이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탈중앙하니까 말 그대로 그런 기관들이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세금 구간을 낮추면서 파이코인도 매집하고 또 두 번째로 광고 효과도 낼 수 있는 게 파이코인이에요. 이 생태계 사장님들이 이게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업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 미래를 보시고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깨닫고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파이코인은 세금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세금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자, 또 세금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금은 또 말씀드린 대로 또 증여세가 있죠. 증여세. 여러분들 가족이나 뭐 자녀분들이나 계실 거예요. 자,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탈중앙하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파이코인을 여러분들이 국세청에서 지금 현재 파이코인이 몇 개 들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P2P 형태로 여러분들이 채굴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파이코인을 준다 그러면 이 증여세가 부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슈퍼 리치들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자, 상속세 증여세를 예전에는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아니면 예금이나 뭐 그런 식으로 상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런 것들도 하겠지만 지금 진짜 슈퍼 리치들은 어떻게 상속하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요, 지금 현재 예술품 그리고 미술품 그리고
하고 있는 게 코인을 상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분들이 슈퍼리치들이 왜 예술품과 미술품과 코인을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겠습니까? 예술품, 미술품은 말 그대로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탈중앙화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자녀들한테 줬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바로 알고 줬으니까 부과할게 하면서 이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이나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파이코인 하지 마시고요. 파이코인은 가족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전부 다 참여시키고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부터 하셔야 돼요. 가족부터. 여러분 1차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돼서 메인넷이 나오고 상장이 돼서 가격이 점프돼서 그 차액을 얻는 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2차원적인 생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파이코인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실질적으로 맞고요. 지금 이제 7월달 되면 가상자산보호법이 또 시행을 하고요. 또 내년에는 코인 양도세가 시행을 할지 안 할지는 7월달에 국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유예가 됐든 완화가 됐든 세금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절대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파이코인으로 또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릴게요. P2P가 된다는 장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P2P가 우리나라에만 아까 400여 군데, 400군데 가까이 되는 생태계 매장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합니까? 아닙니다. 파이코인은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글로벌요.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하는 게 파이코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금이 내년에 막상 뭐 양도세, 뭐 주민세에서 22%를 내년에 뭐 법이 안 바뀌면 이대로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구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래소에서 상장되는 것들은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뭐예요? P2P가 되고 글로벌이 되는 거예요. 글로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은 뭘까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다 눈치 채셨죠? 우리나라에서 P2P 안 하고 다른 나라 가서 P2P 해도 된다는 말이죠. 이런 법적으로 세금이 아직 없는 나라를 선택을 해서 가셔서 거기서 얼마든지 현금화가 할 수 있는 게 파이코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렇게 P2P와 거래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이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시는 분들이 지금 파이코인 결제 매장 이런 생태계에 들어오셔가지고 파이코인을 받고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파이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파이코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금이다. 세금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P2P로 나중에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P2P는 그대로 계속 진행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P2P로 파이코인으로 금을 산다 하면은 금은 뭐예요? 이건 현금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금을 팔면서 파이코인을 받는 데도 있어요. 이 금을 P2P 형태로 파이코인을 사가지고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당근 같은데. 당근이 뭐냐면은 중고 매매 같은 1대1 이것도 P2P죠. 파이코인과는 조금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곳인데 중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파이코인을 사고 이 금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이 역시도 세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파이코인을 해야 되는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탈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탈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거는 탈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탈세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위법이 있죠. 근데 이게 탈세가 아니고 말 그대로 법에 테두리가 없는 거는 이거는 탈세가 아니고 그냥 절세입니다. 아끼는 거예요. 세금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아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탈세라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테두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이코인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챙기십시오. 꼭 해야 될 이유가 남들이 이제부터 물어보면은 이제 거래소 상장된다, 메인넷 된다. 그 상장되고 나면은 몇 배가 오를지 모른다. 그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고 이제부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세금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한 단계 더 진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을 절대적으로 아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가족이다. 가족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 드립니다. 자,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에 대한 양도세를 매긴다라고 합니다. 코인요. 한마디로 1억을 벌면은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되냐면요. 2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줄여야 되고요. 주민세가 2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나라에 납부해야 될 게 얼마죠? 2,200만 원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분들이 이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은 이렇게 본인 혼자서 1억을 보든 5억을 보면은 아까 세율대로 다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코인은요, 해외 거래소에서 얼마든지 분산해서 개별적으로 나눠서 한국에서 업비트나 뭐 빗썸 그런 데서 현금화를 한다 그러면은 가족 수대로 나눠버리면요, 이 세금 구간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여러분 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파이코인은 누구로부터 해야 된다고요? 가족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이코인은 뭐 때문에 한다? 예, 세금 때문에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파이코인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파이코인을 왜 해야 되는지 시대적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아무튼 파이코인이 이제 점점 이제 메인넷도 이제 출시도 임박이 됐고 새로운 락업 시스템으로 이제 물량 관리도 하고 정말 니콜라스가 정말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한 개라도 여러분들이 채굴 하시는데 정말 집중하시고요. 저희 하이파이는 노드 대행 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드 업체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우리 마산 사무실과 저기 고성, 함안 공장 두 군데서 우리 파이코인과 또 여러 코인들을 저희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노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거나 아니면은 뭐 노드 컴퓨터 문의라든지 또 노드 대행 문의는 언제든지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정보 톡방이 있어요. 거기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